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단일화 얘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단일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불필요하다, 단일화 필요 없다, 그냥 자강, 자율, 자립 이렇게 보십니까? 아니면은 단일화는 3월 9일 대선 치르기 위한 필수 조건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무튼 분명한 것부터 한번 짚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내고 있는 이 시대의 시대정신,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맡고 있는 2022년 2월, 3월 시대정신은 네 글자로 그렇습니다. 정권교체. 이거는 그 누구도 부인을 못합니다. 심지어 더불어민주당도 자기네들이 정권교체한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을 정도이니까 뭐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지요. 야당은 물론 이래니와. 그래서 시대정신은 정권교체. 그러면은 정권교체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질문은 자연스러운 흐름인 겁니다. 시대정신은 정권교체. 그러면은 그 정권교체를 위한 최대 변수, 제 입으로 필수 조건이라고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최대 변수. 그것이 이루어지든 이루어지지 않든 최대 변수. 그것은 단일화입니다. 단일화, 누가 그러더군요. 단일화? 홀로 피는 꽃을 말하나? 두 명의 후보 혹은 세 명의 후보를 한 사람으로 묶어서 그 사람이 모든 지지율을 한데 모아서 상대편과 싸움을 벌이는 것이 단일화지요. 지금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우리가 본다면 이재명은 심상정하고 단일화를 해야죠. 진보 쪽이니까. 이제 범야권이라고 볼 수 있는 쪽에서의 단일화는 윤석열, 안철수, 김동연. 이제 이런 쪽이 단일화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요즘 아주 수상쩍은 흐름이 하나 있는데 더불어민주당에서 안철수한테 추파를 던지고 있습니다. 러브콜. 정정당당하면 러브콜일 텐데요. 볼썽사나운 것은 추파라고 해야겠죠. 그 송영길 대표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자가격리하고 있다는데 그 이전에 책임 총리제를 얘기를 하면서 대통령의 권한의 상당 부분을 이양받는 그런 총리, 옛날에 김종필 총리처럼 그거를 안철수한테 줄 것처럼 지금 국면에서 그 박스권에 갇혀 있는 이재명 그리고 부인 김혜경 씨의 공무원을 몸종 부리듯 했다는 이른바 갑질 논란, 법인카드 유용 논란, 이것에서 벗어나게 하는 빅 테마는 상상이겠지만 안철수가 이재명 지지 선언하고 단일화하는 것. 그러면 게임 끝나버리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이제 그쪽에서는 내놓는 카드가 뭐냐? 그렇습니다. 대통령 자리만 빼놓고 안철수가 원하는 거 다 주겠다. 다 줘. 다. 여러분,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더불어민주당에서 나오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안철수가 청와대 관저에서 내가 거기서 살래, 이 요구만 빼놓고 나머지는 뭐든 다 들어줘라. 장관 자기가 임명하겠다. 오케이. 총리 오케이. 감사원장 검찰총장 자기가 임명하겠다. 오케이. 나중에 어떻게 될 값에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팩트입니다. 사실은 안철수 후보는 끝까지 간다
말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요즘 심경이 매우 복잡할 겁니다. 오늘 아침에 나온 여론조사가 두 가지 있는데 안철수 후보 조금씩 계단을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려가고 있습니다. 지지율 계단. 이게 지지율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이재명처럼 계단 참에 딱 머물러 가지고 올라가지도 내려가지도 않는 것도 사람 미치게 하지만요. 안철수 후보처럼 한 계단 한 계단씩 뒷걸음질 치는 것도 심경을 매우 복잡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잘못하면은 정치권에서 퇴출될지도 모르는, 어쩌면 이것이 잘못된 선택은 곧 정치적 자살에 이를지도 모르는 그런 극단적인 생각에서부터 이번에 단일화의 그 자기의 몸값이 꽤 괜찮은 시점에 뭔가 움직여야 되는 것 아니냐는 그런 고도의 정치적 심리전술에 이르기까지 이제 이런 상황인데, 그 안철수를 지지한 사람들은 안철수가 단일화를 선언하고 사퇴를 할 경우에 그 사람들은 어디로 갈까요? 거기 3등분 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안철수를 지지한다고 했던 지지층 그 유권자들은 안철수가 정치 무대에서 대선판에서 사라지면은 에이 그날 난 북한산이나 가야겠다. 이런 분들을 또 3분의 1쯤 되시고, 3분의 1쯤은 그렇다면 정권 교체 윤석열한테 가야지, 이제 이런 분도 3분의 1쯤. 놀랍게도 안철수 지지자 중에서 20%쯤은 이재명한테 간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뭐 여론조사니까 100% 신뢰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조사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자꾸 책임 총리제 얘기하고 송영길을 통해서 안철수의 마음을 이렇게 흔들고 있는 것은 사실은 안철수를 흔드는 것이 아니라요, 안철수야 그냥 일개 개인인데 안철수 흔들어서 뭐 이득이 있어서 흔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철수의 마음을 흔드는 것은 곧 중도층의 마음을 흔들 수 있다는 치밀한 정치적 계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철수를 흔들면 중도층이 흔들린다. 그러면 나무를 막 흔들면 호두알이 두두둑 떨어지듯이 중도층을 막 흔들면 윤석열 쪽으로 기울어 있던 상당수의 유권자가 안철수가 이재명하고 합칠 수도 있다는 그러한 소문에 마음과 정신이 홀려서 이재명 쪽으로도 올 수가 있다. 그런 계산인 겁니다. 얼마나 급하면 그런 계산까지 하겠습니까? 그러나 이건 팩트입니다. 그걸 뒤집어서 본다면 이재명은 지금 김혜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김혜경은 뭐 새로운 의혹이 나올 때마다 잘못했다, 제 불찰이다, 제대로 살피지 못했다, 이렇게 얼렁뚱땅 계속해서 이제 사과를 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재명이 요즘 하는 걸 보면은. 네, 그 사람은 뭐 무릎이 닳도록 뭐 큰절도 할 그런 결심에 서 있는 사람 같으니까 뭐 그건 그렇다 치고, 김혜경은 와이프의 리스크잖아요. 배우자 리스크. 그러면 이재명한테 지금 절체절명의 리스크는 뭐냐? 단일화 리스크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윤석열과 안철수가 내일이라도 갑자기 긴급 기자회견, 국회 뭐 어디 정론관 이런 데서 탁 두 사람이 나와가지고 오늘부터 우리는 뜻을 함께하는 정치적 동지로서 한 놈이 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순간 이재명은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은 지금 절체절명의 미션이 뭐냐? 이재명과 그 측근들은 단일화 무산. 윤석열과 안철수가 가까이 가는 것을 어떻게든 모든 권모술수 다 동원, 돈도 동원할 수 있으면 다 동원, 사람 동원할 수 있으면 다 동원, 단일화를 막아라. 김혜경을 막아라가 아니라 단일화를 막아라. 속마음 그렇다 이겁니다. 김혜경은 이제 포기한 것 같아요. 앞으로도
꽃감 빼먹듯이 이제 나올 텐데 꽃감이 12개가 붙어 있다면 지금 3개가 나왔는지 2개가 나왔는지 5개쯤 나왔는지 에이 포기하자. 그래. 저 꽃감은 3월 8일까지 나올 것이다. 대선 끝나야 잠잠하지. 한 번 똥 싸고 돌아다니는 강아지는요. 온 동네 싸놨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누가 또 밟았습니다. 그리고 신고할지 모르거든요. 그 참 이 세상 일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딱 한 번만 실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예 실수를 하나도 않거나 아니면 여기저기 5만 군데다가 구린내를 풍기고 다니거나 대개는 그렇지요. 그러면은 이제 아마 민주당이 선거대책위원회에 대해서도 김혜경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여기 대해서 이제 생각을 고쳐먹고 있을 겁니다. 포기. 그때 그냥 뭐가 터지면은 그냥 아무 소리 국소리 하지 말고 넙죽 절하면서 잘못했습니다. 살피지 못했습니다. 이거 말고는 이제 뭐 없는 것 같다. 야 우리 마음 편하게 그냥 기다리고 있자. 이럴지도 모른다는 거죠. 대신 단일화는 절대 안 돼. 그날로 끝이야 우리는. 선거대책위원회 짐 싸야 돼. 이거는 막자. 이제 반대로 국민의힘 쪽에서는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국민의힘 쪽에서는 저희가 취재한 바로는 그리고 뭐 일부 보도도 되고 있습니다. 이 단일화를 막는 쪽에 세력들이 있는데 그것의 대표 주자가 이준석 대표 그리고 윤핵관들. 여러분 이건 간단합니다. 왜 간단한 문제냐? 윤석열이 대통령 됐을 때 떡이 한 시루가 있다고 할 경우에 그걸 안철수하고 나눠 먹느냐? 우리가 독차지하느냐? 이 문제와 직결되어 있는 겁니다. 만약 3월 10일부터 정권 인수위원회가 구성이 된다. 거기에 정권 인수위원회가 50명으로 구성이 되는데 안철수 사람들을 20명을 넣어줘야 된다. 우리가 거의 고지에 다 와서 윤석열이 당선이 될 것 같은데 안철수가 인수위원회에 나타나서 콩너라 판너라 이렇게 하면은 되겠습니까? 그 사람들 입장에서 국민들께서야 어떻게든 꼭 정권 교체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그 현장에 있는 국민의힘 선대본부에 있는 윤핵관들 이준석 이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렇지 않은 겁니다. 우리가 독차지할 수 있는 떡이 거의 입 가까이 와 있는데 뭐 이거를 반절을 떼가지고 안철수 입에다 넣어주라고? 이런 속셈이 있는 겁니다. 그 떡의 내용은 뭐냐? 인수위원회 구성, 그 다음에 지방선거 공천 문제. 이 떡인 겁니다. 공천권이라는 떡은요 절대 양보 못합니다. 여러분. 정치권에서 피 튀기는 싸움이 어디에서 벌어진 줄 아십니까? 공천에서 벌어집니다. 공천 박탈, 공천에서 탈락. 그러면 당사에 가서 들어눕는 거죠. 날 죽여라 이놈들아, 이 나쁜 놈들아. 그게 어디서 벌어집니까? 공천 때문에 벌어집니다. 아니 윤석열 후보가 공약을 바꾼다고 그 앞에 가서 들어놓는 사람 봤습니까? 윤석열 후보가 내놓은 공약은 국민의힘이 올해부터 간직해왔던 우리 정치 이념을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반대한다. 오늘부터 당사에 가서 단식투쟁 삭발. 이거 보셨습니까? 단 한 번도 본 적 없으시지요? 대신에 공천권 박탈하면은 당장에 내일이라도 측근들 다 몰고 와서 복도에 앉아가지고 물러가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6월 달에 지방선거가 있는데요. 서울시장, 부산시장, 경기도지사, 충청남북도지사, 경상남북도지사 이렇게 국민의힘에서 그 당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그런 곳에 광역단체장 누구를 후보로 낼 것인가? 안철수가 경기도지사는 우리 사람, 경상북도지사 우리 사람, 충청남도지사 우리 사람, 대전시 지사도 우리 사람, 대전시 시장도 우리 사람 뭐 이렇게 나오면 골치 아픈 거죠. 떡 나눠 먹기.
이거는 새로 구성되는 정부에서 뭐 장관 자리 3개를 떼어가지고 안철수한테 주는 것보다도 더 심각한 내용을 겪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의 그 윤석열 후보를 둘러싼 사람들의 생각은 이제 이런데, 제일 중요한 건 윤석열 본인의 생각이죠. 네. 둘러싼 사람들 뭐 백날 얘기해도 어느 날 윤석열이 중대 결심, 중대 탄압 내리면 상황은 바뀔 수도 있습니다. 지금 안철수는 단일화 내 앞에서 디귿자도 꺼내지만 단일화가 아니라 안일화야. 안일화. 안철수로 단일화하는 거 내가 경쟁력 제일 높아. 요즘 그런 얘기 별로 안 하더군요. 네. 본인이 뒷걸음질 치는 상황에서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게 쑥스럽거든요. 그런 얘기는 안 합니다만 끝까지 완주하겠다. 나의 갈 길을 가겠다. 이런 분위기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척합니다. 지금 저희가 취재한 바로는 윤석열 쪽하고 안철수 쪽하고 양쪽을 부지런히 오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옛날 상도동계 사람들, 이분들이 양쪽을 오가고 있는 겁니다. 단일화 심부름, 셔틀. 윤석열 쪽에 가서 기동량 말 전달하고, 안철수 쪽에 가서 전달하고, 어떤 조건이면 단일화가 가능하겠는지,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합당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장관 자리 중에서 몇 개를 안철수가 원하는 건지, 정말 총리 자리를 원하는 건지 아닌지, 뭐 이런 것들. 안철수는 단일화 있을 때마다 꼭 이런 조건을 내걸어요. 국민의당이 우리의 정치 이념 그래서 맨 앞에다가 해놓은 그 정강, 이것을 상대당이 마찬가지로 내걸어 주기를 바란다. 이게 이제 안철수의 그동안의 단일화 할 때의 명분이었거든요. 이제 그거는 국민들 보라고 앞에다가 내거는 것일 뿐, 속셈으로는 다 자리, 안배. 두 번째, 그동안 안철수가 써왔던 선거 비용의 보전. 그렇습니다. 정치판도요, 치사할 때는 한없이 치사해집니다. 감투, 그래 대통령이 쓸 수 있는 감투가 뭐 2,000개인지 3,000개인지 7,000개인지 40,000개인지 아무튼 그 감투 중에 몇 개를 나한테 줄려? 첫 번째, 나 그동안에 돈 300억 썼는데 이거 어떻게 할려? 왜냐하면 중간에 사퇴를 하면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전해 주는 게 0원이거든요, 채로. 그러면 국민의힘이 그 돈 좀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속사를 들여다보면 이제 그런 것인데, 문제는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 이제 현대 정치사를 되돌아보면은 DJP 김대중, 김종필, DJP 연합, 이게 이제 승리로 이끌었던 거고, 노무현, 정몽준 단일화. 이거 우리 기억나시죠? 그때 그 단일화를 보면은 적어도 뭐 40일 전 이렇게 단일화를 했습니다. 지금 어쩌면 윤석열, 안철수, 윤석열 두 사람은 마지노선을 건너고 있는 겁니다. 이제 30일 남았잖아요. 오늘이 2월 5일, 3월 9일까지 34일 남았습니까? 33일 남았습니까? 지금 이 기회를 놓치면, 지금 이 시간을 흘려보내면 이제 단일화를 하나마나 한 시기가 올지도 모르고, 민주당 쪽에서 단일화 차단, 그게 효과적으로 먹힐지도 모르고,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용지 인쇄할 시간이 곧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네. 그 인쇄소에서 투표 인쇄하기 전까지는 단일화 해야죠. 2월 달에 인쇄합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이 있고, 아무튼 투표용지를 인쇄하기 이전에 해외에 계신 분들 중에서 투표권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 투표가 이제 2월 달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그 이전에는 단일화를 하든 안 하든 뭔가 아큐를 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상식적으로 우리가 본다면은 이제 윤석열, 안철수 단일화, 이것이 최대의 변수이자 필수 조건, 필요 충분 조건,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아마 윤석열, 안철수 두 사람들 복잡할 겁니다. 저희가 모르는 사이에 두 사람이 극비 회동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막시멈으로 가령 2월 10일까지, 2월 15일까지는 각자 뛰자. 그리고 그때 가서 이제 우리들의 협상을 공개를 하자. 이럴 수도 있지요. 그래서 단일화를 그냥 무조건 윤석열 쪽으로 그냥 딱 합쳐서 윤석열 홀로 후보를 만들어주는 이런 단일화가 아니라 모양을 좀 갖춰달라. 그러면 모양을 어떻게 갖춰야 될까요? 그렇죠. 3개 여론조사 기관이 여론조사를 해서 지지율이 1이라도 높은 쪽으로 단일화를 하자. 커니 뭐 하나만한 절차를 또 밟으려고 할지도 모르는데 그런 협상의 최대의 걸림돌은 이준석입니다. 어찌됐건 당대표잖아요. 당대표도 모르는 사이에 단일화 협상이 가능할까요? 그건 구조적으로 매우 힘듭니다. 뭐 불가능할 건 없겠지만 이준석은 만약 단일화의 움직임이 윤핵관이나 윤석열 후보 본인이 그런 움직임을 보이면 가만히 있을 위인이 절대 아닙니다. 어디 가서 또 떠들겠죠. 방송에 가서 떠들고 뭐. 여러분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 비교적 대선판이 간단해졌다. 이제 관전 포인트도 한두 개로 압축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김혜경 뭐 지금 논란이 많이 되고 있고 김건희 녹취도 있고 뭐 있지만 그런 물결들은 이제 지나가게 될 겁니다. 물결들 지나가면은 결국은 남는 것들은 후보 본인의 엄청난 말실수, 후보 본인의 과거지사 중에 엄청난 어떤 스캔들, 이제 이것이 있는지 없는지. 지금 상황에서는 그게 있었다면 진즉 터지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 사람 일이라는 건 모르기 때문에 이제 지켜봐야 되고 그 다음에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단일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주말 아침 여러분 오늘은 단일화 갖고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구독, 좋아요 요즘 너무 많이 해주셔가지고 제가 우쭐한 마음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구독, 좋아요 안 하신 분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